네, 오늘의 코인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수요일 시장을 책임져 주실 범타임즈 대표님 바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원석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죠. 비트코인도 네. 3만 불 넘었고 수요일이 요즘에 좋더라고요, 네. 시세가. 그래서 기분이 좋고 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지난주에 이제 이더리움 샤펠러 업그레이드에서 맞아요. 말씀을 드렸었고 네. 오늘은 이제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네. 사실 요즘에 이렇게 대표님이 또 가지고 오신 정보들에 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반응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좋은 정보들 많이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자, 오늘도 저희가 한번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비트코인 현재 구간에서 33,300달러 선입니다. 드디어 30,000달러 선 다시 한번 탈환을 해줬는데 자, 오늘은 주제를 저희가 세 가지를 준비를 했지만 또 비트코인에 관해서 보다 상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주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블록 테마 토크 첫 번째 주제는요. 비트코인 1분기 66%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불장이 시작됐을까요? 네, 전체 많은 투자 상품을 통틀어서 이 비트코인이 올해 수익률 1등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 1분기에만 66% 상승률을 나타냈는데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불장이 시작이 된 것이냐라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투자자분들이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범타임즈 NFT 리포트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번 얘기 들어보시고 이제 불장이 시작됐을지 안 됐을지 한번 네. 직접 판단해 보시는 것도 좋을 네.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1분기에만 지금 66%를 상승하면서 이제 상당히 이제 다른 위험 자산들이랑 비교했을 때도 수익률이 월등하고 그리고 암호화폐의 이제 대장인데 그래도 대장인데 66%가 어떻게 이렇게 단기간에 급하게 오를 수 있었던지 이제 그 이유를 보면서 앞으로는 어떨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어떻게 이렇게 급하게 많이 오를 수 있었느냐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일단 지금 FTX 사태라든가 실버게이트 사태가 상당히 악재였었죠, 당시에. 네. 당장의 악재였었고 실제로 유동성이 상당히 감소가 됐었고 그 당시에. 그래서 유동성이 많이 빠져나가면서 실제로 FTX 사태 이후에 주황거래소의 예치 잔고가 상당히 줄었다고 합니다. 줄었고 그리고 이제 실버게이트 같은 경우에 이제 센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이제 또 유동성에 상당히 이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유동성이 줄고 또 마켓 그 거래소의 오더북이 얇아지면서 그 작은 이벤트에도 가격이 크게 움직이는 이런 이제 현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격 민감도가 상당히 높았다. 그 FTX 사태랑 실버게이트 사태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격이 급하게 옮겼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늘 계속 얘기했던 누구나 다 얘기하고 있는 거시경제인데 지금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모락모락 생기는 거죠. 이제 긴축이 어느 정도 이제 종료되는 게 아닌가 이런 기대감을 생기면서 이제 가격이 오른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그거였죠. SVB 사태 때 이제 중소은행 이제 위기가 닥치면서 이제 BTFP라고 이제 은행 예금을 인출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발표를 하면서 사실상 이게 연준의 이제 이게 딱 직접적으로 양적 완화랑은 이제 직접적으로 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뒤에 이제 뭐랄까요 실질적인 효과를 본다면은 이게 이제 연준의 긴축 통화 정책의 이제 변곡점으로 인식해도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게 사실상 뭐 양적 완화랑 비슷한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긴축도 이제 끝나는구나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승이 됐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제 가장 이제 큰 부분 예전에 이제 SVB 사태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다뤘었지만 중앙기관에 대한 뭐랄까요 불신 더 이상 믿기가 어렵다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그동안 이제 비트코인 내러티브는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시기를 타면서 뭐 디지털 화폐다, 디지털 골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디지털 골드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죠. 기존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를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제 인플레이션 리스크랑 카운터파티 리스크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디지털 골드, 그 비트코인은 이제 금을 대체할 수 있다. 디지털 골드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이제 인플레이션 리스크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화폐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연준에 의해서 통화량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반면에 비트코인은 이제 총 공급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해칭할 수 있는 수단으로 비트코인이 기능을 한다. 그래서 지금 코빗 리서치 같은 경우에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냐면은 2020년도 불장인 경우에 대중들이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리스크 해칭 수단으로도 가능하구나라는 걸 인식했던 시기로 보고 있고 지금 이제 상승을 막고 있는 지금 1분기 상승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카운터파티 리스크죠. 기존 화폐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라든가 금융기관이라든가 내 자산을 예치하고 있는 기관이 이제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나한테도 리스크로 온다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리스크가 없다는 거죠. 블록체인상에서 이제 돼 있는 거고, 그래서 뭐 탈중앙이랑도 일맥상통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은행 리스크들이 터지면서 은행 사태들이 터지면서 카운터파티 리스크에 대해서도 대중들이 인식하기 시작한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번 1분기 상승을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또 지적을 해주셨는 게 암호화폐에 관한 대중들의 인식적인 측면에서는 저도 접근해볼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전 불장 같은 경우에는 해칭 수단으로서의 암호화폐였다면 이제 이번에 불장까지는 아니지만은 이번에 사태 같은 경우에는 은행 리스크를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다른 통화의 수단으로 인식이 된 거네요. 그렇죠. 지금 은행은 믿고 맡겨도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아니었으니까 예.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이게 전체 매스 어답션이라고 말할 만큼 퍼진 건 아니지만 맞아요. 네. 이제 시기적으로 구분해 본다면은 이제 2020년 전까지는 그냥 이제 크립토 씬에서만 우리들끼리만 했던 거라면 그런 거라면 이제 20년 불장부터는 디지털 골드도 인플레이션 해칭을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인식. 지금에 와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카운터파티 리스크도 해칭이 가능하구나 이제 인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지금 1분기에 이제 많이 올랐고 지금까지 4월 들어서도 많이 올랐고 지금 분위기가 좋은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가 이제 달려 있는데 역시나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거는 그겁니다. 이제 연준의 그 정책이죠. 연준의 기준금리 정책인데 이게 지금 이제 인식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변곡점이 됐다라고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또 매파 발언들도 많았죠. 또 네. 찬물을 끼얹듯이. 근데 이제 그래서 앞으로 얼마나 이제 도비시 피봇이 본격화될 건지 아니면 강력하게 될 건지 시점은 어떨지 이거에 따라서 이제 향후 1년간의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칠 텐데 지금 SVB 지금 이제 은행 긴축 연준에서 긴축 정책을 한 지가 1년 정도 지났죠. 그러고 이제 은행 위기가 터졌는데 이게 이제 1년이 지났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시발점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 뭐 금리 정책을 한다고 해서 바로 이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게 드러나는 동안 시간이 걸리는데 이제 서서히 표면화가 되고 있다 문제들이. 그런 측면에서 연준의 긴축 정책은 이제 점점 완화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 측면에서 이제 하나씩 보신다면은 이제 통화 정책 같은 경우에 타임래그라고 합니다. 이제 학계에서 이제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이제 보통은 짧게는 이제 통화 정책을 펼쳤을 때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에 걸쳐서 그 효과가 드러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이제 1년 지나서 SVB 사태 같은 경우에도 이제 1년이 지나서 이제 드러난 거고 이게 시작이고 앞으로 어떨지 모른다 이런 이제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타임래그 같은 경우에 이제 일어나는 이유를 보자면은 이제 금융 체제 내에 다양한 안전장치들이 있죠. 그래서 안전장치들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인 시그널들이 포착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제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날 것이다. 이런 의견이 있는 거고요. 지금 가장 문제가 크게 되고 있는 거는 상업부동산 대출 리스크입니다. 부실화. 상업부동산이라고 하면 뭐 사무실, 뭐 쇼핑몰, 호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되는데 21년도에 금리가 상당히 낮을 당시에 중소은행들이 가장 많이 투자했던 부분이 가장 많이 이제 대출 자산 늘렸던 부분이 이거 상업 부동산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제 상환에 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죠. 그런 게 있고 또 지금 이제 또 사업이 또 잘 안 되니까
이제 점유율조차도 낮아져서 그 자산 가치 자체도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SBB 사태가 있었지만 앞으로 이제 상업부동산 같은 경우에 이제 만기가 돌아올 규모가 한 2,700억 달러라고 하는데 상환이 안 되거나 하면은 상당히 이제 리스크로 될 우려가 있다. 이제 이런 분석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저러 이런 리스크들을 생각했을 때 긴축 정책은 이제 완화가 될 것이고 완화가 되면은 이제 시장은 좀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끝으로 이제 하나 이제 유의미한 얘기를 하자면은 네.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 상당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빠르게 움직여서 FTX 사태도 그대로 몸으로 받았고 바로 받았죠. 받아냈고 또 금리 정책 같은 경우에도 몸으로 1년 동안 상당히 몸으로 다 받아냈다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유동성 리스크에 대해서는 암호화폐 시장은 이미 다 뭐 모두 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상당 부분 해소가 됐다. 그 리스크 부분에서는 선반영이 이미 된 거죠. 이미 네. 우리는 다 온몸으로 다 받았으나 전통 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앞으로 더 우수한 투자처는 전통 금융일 것이냐 비트코인일 것이냐 이렇게 생각해봤을 때 비트코인 쪽에 좀 더 무게를 둬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비트코인이 이제 불장이 시작됐다라는 의견에 관해서 굉장히 분분한데 오늘 비트코인에 관한 좋은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몇 가지만 좀 짚어드릴게요. 일단은 이 비트코인에 관한 대중들의 인식이 변화됐다라는 부분들과 함께요. 그리고 지금까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악재를 모두 다 소화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통 금융권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또 얼마 전에 또 리포트 하나를 보니까요. 모건 스탠리의 쪽집게라고 알려져 있는 분석가 같은 경우에는 뉴욕 증시의 폭락을 좀 예고를 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 뉴욕 증시 자체가 악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라는 의미였는데 그에 반해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악재를 지금까지 소화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온몸으로 부딪혀 온몸으로 저희가 다 맞았죠, 정말로. 네, 정말 만신창이가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는데 계속해서 상승 흐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시간 관계상 두 번째 이슈로 또 바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범타임즈 NFT 리포트 오늘 두 번째 주제는요. NFT의 진심인 신세계, 푸빌라, SSG 랜더스, 그리고 제이 릴라에 관해서 오늘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신세계 그룹이 이제 NFT의 진심이다라는 부분들은 일전에도 전해주셨던 내용이었는데요. 자, 보다 자세하게 오늘 세 가지 NFT에 관한 이야기 해주신다라고 하니까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푸빌라 NFT라고 하면은 이제 한국에서 대기업에서 추진한 NFT 프로젝트 뭐 대표적인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죠. 푸빌라가 있고 지금 근데 문제가 얼마 전에 이제 푸빌라 NFT에서 내세운 멤버십 혜택들이 최근에 뭐 거의 절반 정도를 이제 축소를 하면서 이제 홀더들이 상당히 이제 불만을 표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처음 이제 푸빌라 프로젝트를 처음 기획할 때보다 그 가격이 암호화폐 가격 자체가 상당히 떨어졌던 문제점도 있었고 또 생각보다 NFT가 이제 충성 고객을 전환에 뭐 큰 영향을 못 미치더라. 그리고 2차 판매 수수료도 생각보다는 약하더라. 그래서 혜택을 줄였다 이런 발표를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NFT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도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한국실 프로야구 팀이죠. SSG 샌더스가 한국실 우승 기념 NFT를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당시에 작년 11월에 우승했을 때 이제 제이릴라라는 캐릭터를 활용해서 이제 NFT를 1차로 판매를 하기도 했었고 이번에 또 우승 기념 NFT를 출시하기도 했는데 또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이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제이릴라 요 고릴라 그 이미지를 예전부터 뭐 NFT라고 밝히기 전부터 계속 뭐 노출을 시키면서 이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프로야구 우승 기념 NFT도 출시를 했고 최근에는 또 신세계 푸드에서 제이릴라 2차 NFT를 발행을 했습니다. 귀여운 이제 고릴라 모양인데 1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 시리즈 통합 우승이 결정되면서 이제
NFT 1차로 발행을 했었고 그때 뭐 50개만 발행했었지만 완판이 됐었고 이번에 이제 또 400개를 발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제릴르가 입고 있는 골프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판매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이제 오프라인과 또 NFT를 이제 연계해서 뭐 다양한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해외 글로벌 기업 뭐 스타벅스도 그렇고 또 아마존 같은 경우에 NFT 마켓플레이스를 금월 중에 이제 오픈을 한다고 그러죠. 원래 오픈한다는 소식은 원래 있었는데 그동안 시장도 안 좋았고 그럼 좀 타이밍이 안 좋았죠. 미룬 그게 있었고 지금 곧 이제 오픈을 한다고 그러고 또 신세계 같은 경우에 열심히 하고 있고 뭐 다른 기업들도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상당히 분위기가 좋죠. 사실 어떻게 될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시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맞아요. 그거 좀 봐야 되겠지만 지금 분위기 이어서 NFT 시장에까지 이제 좀 더 좋은 영향을 미쳐서 NFT 시장도 이제 활기를 뗐으면 좋겠고 상당히 이제 신세계뿐만 아니라 뭐 작은 중소기업, 스타트업들부터 해서 이제 NFT 시장에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스포츠 팀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NFT 시장도 다시 지금까지 만약에 조금 관심을 좀 죽였다면 다시 NFT 시장에 지금 뭐 게임도 그렇고 NFT 시장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미 상승이나 또 관심을 받기 이전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NFT에 관한 소식들까지도 굉장히 발빠르게 전해주셨었고요. 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다양한 시각들에 관해서도 범타임즈 대표님께 좋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의 코인은요, 여기서 한번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되셨을 시간이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이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